자, 앞의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 가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공부한 부동산 활동하면 매매나 또는 교환, 그죠? 또는 상속, 증여, 이와 같은 형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걸 우리는 부동산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 우리가 관련된 세금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상속받던 매매로 취득하던, 자, 만약에요 매매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만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 그런데 만약에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부담을 하고,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도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아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한다면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하고 별도로 상속세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죠.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도 취득세 내고 별도로 보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그 외에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서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 이와 같은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재산권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인가 허가를 받았을 때 내는 면허 부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부분만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대표적으로 재산세죠. 뒤에서 또 나오지만 재산세는 부동산 외에 선박이나 항공기 이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 6월 1일 소유자한테,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매년 부과하고, 부동산 중에서 주택하고 토지가 있어요. 주택하고 토지의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그래서 5억을 초과할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80억. 그래서 결론은 강론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여기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하고 토지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사업이죠. 특히 주택 임대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아주 매년 중요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수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죠. 물론 아까 똑같이 부가가치세는 관련은 있지만 시험 대상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죠. 과거에는요, 구획까지 시험을 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재산세 보유 과정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다음, 부동산을 양도했죠. 자,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소득은 뭡니까? 이익이죠. 매매 차익이 발생을 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게 되고, 또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고 파는 매매업이라고 하는 사업이죠. 사업의 성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요 부가가치세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요 두 가지는 시험 범위에 관련이 있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조세, 그리고 보유 과정, 양도 과정,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가 시험 범위, 그리고 보유 과정에는 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양도에 대해서는 물론 종합소득도 해당이 되지만 필수는 양도소득 부분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세법은 전략 과목으로서 아까 16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6문항이 문항수는 적지만 2차 과목의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60점을 도달할 때 부동산세법과 그리고 공시법, 이 두 가지가 필수 요건 전략 과목이다. 그래서 이 두 과목 중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전체 평균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과목으로서 핵심적인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출제 규정에 보면 취득세는 매번 3문제가 출제됩니다. 물론 30회 시험에서도 29회죠. 29회, 다시 말하면 2018년 10월 27일 시행한 29회 시험에서도 취득세는 역시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등록 면허세 요거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9회 보통 통상적으로 1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을 하던, 증여받아 취득을 하던, 매매로 취득을 하던, 원시 취득을 하던 취득세 공부하고,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 부과되는 게 등록 면허세고, 1문제지만 29회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다. 그리고 재산세 아주 중요하죠. 이 재산세는 부동산을 무슨 과정,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게 재산세고, 통상적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역시 29회 시험에서도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주택하고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국을 대상으로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무할 때, 초과할 때는 재산세 부과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2차적으로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다. 역시 6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는 1문제 출제되는데 역시 29회 시험에서도 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양도소득이죠. 이것은 부동산을 뭐 했을 때입니까? 양도, 누가? 개인이죠. 개인이 부동산을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어쩌다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발생한 뭐가 있을 때 소득,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되는데 29회 시험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되고 1문제가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가서 1문제가 더 출제되죠. 등록면허세. 그리고 조세 총론하면 부동산에 관련됐던 안 됐던 세법 전반적인 내용 24가지 세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조세 총론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이와 같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2문제가 출제되고 역시 29회 시험에서도 2문제가 출제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목이 이건데 여러분 이 적색으로 되어 있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와 그 다음에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입니다. 요 세 과목만 집중적으로 정리해도 10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세법 16문항 중에서 여러분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고시에 출제자 권위의 제도에 도전하지 말아라. 그죠? 예, 만점 맞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세법은 그러기 위해서는 10문제 정도는 맞아줘야 되고 10문제에서 13문제까지는 통상적인 수험생이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물론 취득세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하나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집중적으로 정리가 되면 종부세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요 세 가지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법은 세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세법은 어렵게 공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과목을 우리가 5가지 세금 총론까지 6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커리큘럼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 그래서 4개월 정도 중급 과정하고 기본하고 중급까지 해서 4개월 정도 여러분 2개월에 한 번씩 진도가 마무리되고 순환 과정으로 가죠. 그죠? 세법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2개월 과정으로 진도가 한 번씩 끝나는데 이와 같은 기본 과정은 역시 보다 기본서 가지고 개념을 이해하고 용어 정의를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해했으면 반드시 무엇을 하라 정리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세법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숫자를 제외하고 암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과정에 자료가 나갈 것이고 기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두 번째 과정이 바로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4개월 정도 기초 기본서 중심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2개월 심화 과정은 기본서하고 요약서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통상적으로 이 과정을 공부를 하셨다면 이 과정에서는 응용학습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모했을 때 예를 들어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게 취득세인데 그럼 취득하는 사람 반대가 누구예요? 양도자가 되겠죠. 증여자도 있고 또는 상속인도 있고 피상속인도 있고 상속도 있고 매매도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비교해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충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날 수업이 이루어지면 제가 보충자료 나가면 그거 가지고 하루 수업한 걸 복습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그거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공부한 걸 다시 또 2번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만 정리를 하시고 나면 심화 과정에서는 보충자료 정리 가지고 충분히 맥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문제풀이로 갑니다.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할 때도 단원별이 있고요.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 종합적으로 종합 문제풀이도 있고 예상문제 그리고 각종 특강이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언제냐 시기적으로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이런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당부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부동산세법을 준비할 때 30회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10개 이상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자 먼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라.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워라.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는 대다수 보면 무리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계획을 세우는데 그건 죽음이죠. 그죠?
실천하지 못할 건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니까 최소치로 잡아라 이거죠. 나는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최소한 2-3시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나는 요거 정도는 지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아주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 이 얘기예요. 예. 강의를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나서 이해가 갔으면 그걸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뭐든지 기본서 중심이에요. 법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 문제가 똑같은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유출하거나 문제를 유출하거나 또는 뭐예요? 남의 자료를 훔쳐다가 출제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서 중심으로 학습을 하라. 기본서를 보시라. 시간이 되면 기본서를 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됐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그런데 세법은 예를 들어 취득세면 취득세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취득세,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세모 취득세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세법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과세, 요건, 이것을 우리 중심으로 이해를 하라. 그럼 과세 요건이 뭐냐? 세법에는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 즉 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건, 지켜야 될 요건을 기재해 놓고 이 요건을 보였을 때만 충족한 경우에만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을 정해놨죠. 이 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 다음 단원에 설명드리고자 하고, 네 번째, 세목별로 비교를 하면서 응용학습을 해야 된다. 그죠? 이해가 됐다면 그걸 가지고 응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개정법률, 세법 개정은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7월달, 8월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하죠. 그럼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법률을 국회에 통과가 되면 정부로 보내고 정부가 시행령 만들어서 공표를 하게 되는데 이 일정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전년도 12월 말까지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당해년도 시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29회 시험에서 참고로 2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 중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광어권, 어권 등록이나 제척기간 만료 이런 부분에 개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등록면허세에서 시험으로 문제로 한 문제 출제가 됐고, 재산세 부분에 물납하는 거 또는 주택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 이하일 때는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개정된 부분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우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 세율 이런 부분,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개정된 부분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개정 29회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연도에 개정되는 법률은 시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올해부터 2019년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입니다 라고 수업할 때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기출문제를 분석하라.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매년 출제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기출문제 한번 달아봐라 그랬더니 1에서부터 출제된 거 20년 전, 30년 전에 출제된 거 그런 거 풀어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20회에서부터 29회까지 요 정도 출제된 거 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참고로 하고 그 이전에 기출문제는요 제도가 규제가 다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현재 법률로 수정을 해서 문제를 수정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다른 과목은 몰라도 세법은 오래된 기출문제는 의미가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0회에서부터 29회까지만 다뤄도 충분합니다. 왜 그럼 기출문제를 확인해 봐야 되느냐?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공부해야 될 분량이 압축이 돼요. 아, 시험에서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요약하기 되기 때문에 그 감각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 과정 끝나고 심화 과정 들어가는 그 단계쯤에서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이쯤에 가서는 기출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래된 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심화 과정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정도 5월달, 6월달 그쯤에서 요 정도 기출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조세 기본 개념 그랬어요. 도대체 조세 세금이죠. 세금이 뭐냐 이거예요. 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경영하는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제정된 세법이죠. 세법에 정해놓은 과세 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개인한테 개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거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제적으로라도 뺏어서라도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 단체한테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로 세금 내라 이렇게 부과하고 걷어갈 수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조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세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봤는데 이걸 특징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과세의 주체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과세의 주체하면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과세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누가 과연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라고 하고 누가 걷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국가나 공법상의 단체인 지방자치단체만이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용어가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조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국세라고 칭합니다. 명칭을 국세. 그래서 우리 세목은 관세를 제외하고 13가지의 세목으로 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11가지 세금은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다. 개별세법. 다시 말하면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뭐냐?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법 또는 인지세법 이와 같은 법률 하나의 세목으로 되어 있죠. 다만 상속세, 증여세만큼은 묶어서 법이 하나죠. 상속세법 그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법 하나에
두 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세목 1세법의 예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의 주체 그러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조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방세라고 얘기하고 지방세는 11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고 특징이 통합세법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 하면 지방세법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방세법 하나에 11가지 세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까지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23조부터 33조까지는 등록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03조서부터 134조까지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법률 하나에 11가지 세목이 다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세법. 자, 어쨌든 우리는 과세의 주체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그죠?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벌금 이런 건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거지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걷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걷어가는 전기요금 같은 건 전기요금이지 전기세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내용이 전기세, 수도세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걷어가느냐 이거죠. 목적이에요, 목적. 가장 큰 목적이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사용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강의 학원에 같은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앞에 많이 앉아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공부하는 연령층이 아주 젊어졌어요. 왜 그러냐? 취업도 어렵지만 부동산에 관련 종사하는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는 부동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측면에서 유도를 많이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스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겠다.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 학원에 가서 수업할 때 보면 맨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꾸려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젊은 친구들은 사랑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좋지, 그지요? 예, 춥고 배고파봐 사랑이 나오나. 중요한 건 경제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도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 돈이 있어야 되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 데는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조달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금은요, 세금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2차적인 목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세는 왜 걷어갑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많이 징수를 해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한테 재분배하겠다 이런 차원이고, 그죠? 상속세, 증여세는 일반 세금에 비해서 많이 부과하는 건 노력의 대가없이 부과 이전되니까 부의 세습을 억제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게 상속세, 증여세가 될 것이고, 그죠?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각 세금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목적하면 이렇게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과세의 근거. 국가나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의 주체인데 왜 걷어가느냐?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럼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때도 없이 국민한테 세금 걷어갑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나 공권력이 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힘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세금을 걷어간다면
조세권이 남발이 된다면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법, 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법에 과세 요건이라는 걸 명시해놨어요. 과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놨다. 그 요건을 뭐 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과세 요건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조세 법률주의. 무슨 말입니까?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고 법률에 의해서 징수, 걷어간다. 그죠? 근거 과세, 근거에 있어야 돼요. 법률에 의한 근거. 자, 다음 네 번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보상성이다. 보상성이 없다. 이 얘기는 보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상이 주어져요. 세금 내면 여러분 보상 받잖아. 뭐? 여러분이 돈을, 세금을 내는 걸로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라를 지켜주니까 국방에 안전하게 안심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가 또는 각종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가정을 꾸려가고. 또 국민이 되는 세금을 가지고 도로 같은 걸 확충하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가더라도 빠른 시간에 왕복할 수도 있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무보상성은 개별적으로 직접적 개별적 보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를테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개개인한테 당신 세금 내면 당신한테는 뭐 해주고 당신한테는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렇게 개별적 보상 약속하지 않고 강제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죠? 무보상성 개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세금은 원칙이 화폐 단위 돈으로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됩니까? 돈으로만 받으면? 그래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리제도, 그래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세목은 예외가 있어요. 뭐 물납이 뭡니까?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으로 대신 내라.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24가지 세금에 24가지 세금 중에서 물납,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대신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내겠다. 이와 같은 물납은 재산세와 상속세, 그전에는 2015년까지는 다 됐어요. 그런데 폐지가 되고 지금은 재산세하고 상속세에 한해서만 예외로 물납이 되고 분할납부 또는 분납이라고 하죠. 분할납부는 재산세도 되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도 뭐가 되느냐? 분할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고 이제 2019년에 개정 법률에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금액과 기간이 개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강론에 들어가서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설명드리고 여기는 총론 부분이니까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세목 재산세와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예외로 물납되고 분할납부가 되는 예외로 인정되는 세금이 따로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조세의 기본 개념, 내용 특징까지만 점검을 했고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과세 요건 중심으로 부과 징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